발로슨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죠?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권 기자가 바로 얼마 전까지 이제 호주에 수소 취재를 위해서 진짜 멀리 정말 힘들게 갔다 와서 최저임금 취재를 해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수소 취재를 하러 갔는데 네. 거기 현지에서 최저임금 얘기를 워낙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네. 워낙 그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좀 우리나라 최저임금하고 좀 네. 비교를 해가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지금부터 공유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한 점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얼만데? 얼마냐? 네.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워요. 그래요? 호주의 최저임금 제도가 어려운데 호주가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두 번째로 도입된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최저임금이 기본적으로 한 호주 달러로 19달러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한 15,000원 정도. 15,000원.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한 8,000 얼마 되니까 네. 두 배 정도 네네. 되잖아요. 근데 호주의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가 그거고 네. 거기에 직능별로 또 달라요. 아, 네. 그러니까 직능별로 다르다는 건 예를 들어 기술직, 네. 뭐 자격증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최저임금은 더 높아요. 그리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좀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라고 했던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아, 네.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좀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은 그렇죠. 지역은 네네. 차등화를 해서 좀 낮추고 네네. 생산성이 좀 낮은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최저임금을 낮춰서 좀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재계를 중심으로 고용주 입장에서 하는 거죠. 예, 재계를 중심으로 나왔던 얘기고 그 최저임금 차등화가 우리나라 법에도 명시는 돼 있어요. 네네. 할 수 있다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차등 적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전에 뭐 잠깐 됐었는데 지금은 네네. 안 되고 있어요. 호주의 최저임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도 좀 인상적이었던 게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이 더 높아요. 아, 정규직보다. 예. 네. 그러니까 정규직은 뭐 다른 거 부가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을 비롯해서 거기에 뭐 고용 보험이라든지 뭐 복지 수당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좀 더 낮게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최저임금을 더 높게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은 딱 말만 들어보면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거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좀 저기가 된 것 같아서 네네. 사실 시장 원리에 따르면은 그 정규직들이 아무래도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권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규직에 혜택이 많이 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제도라는 거는 어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진짜 힘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힘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쵸.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일단 한 가지로 돼 있긴 하지만 호주의 최저임금,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을 좀 더 받아야 된다라는 그 발상이 네. 저는 좀 좋아 보였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기술직들이 좀 더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호주의 최저임금은 그 동네에서 그냥 들었던 얘기는 네네. 25,000원이었습니다. 아, 평균적으로 이거 딱 퉁 때려 보면은 25,000원 정도 그런 된다? 건 아닌데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시간당 25,000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한 25,000원이라고 하길래 25,000원인지 알고 있다가 네. 국내에 와서 좀 더 자료를 뒤져보니까 아. 이게 최저 한 15,000원 정도 수준에서 한 25,000원까지 되더라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 52시간 근로한다고 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게 일을 안 하면 네. 어떡하냐. 네. 거기는 주 38시간 근로제입니다. 프랑스랑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오후 3시가 되면 네. 그 도시에 차가 엄청 밀려요. 아, 다 퇴근하는 다 길이요. 퇴근하는 길이라.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갔는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사회 분위기, 뭐 기업 문화 네. 그리고 심지어 가정 문화까지 포괄하는 개념 안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표현이 조금 거칠 수 있는데 좀 나이브합니다.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어, 나이브하다. 일단 제가 그 호주에 출장을 가려고 했을 때 네. 수소 관련한 전문가들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를 섭외하려고 할 때 섭외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한 3달 전부터 여기 있는 제작진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네. 우리가 3달 전부터 호주에 있는 업체들을 취재를 하려고 했었을 때 네네. 섭외를 하는데 답이 안 와요. 뭐 바빠서 그렇겠죠.
아무리 바빠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2, 3일 이면 있다가 답신하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결제 다 받아야 되는 경우가 그 정도지. 네네. 보통 바로바로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뭐 메일 보내면 세워라 내워라. 어. 뭐 2, 3일씩. 근데 심지어 2, 3개월 걸려서 네. 안 됩니다. 허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좀 진작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요.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나이브해요. 좀 여유롭다고 표현해도 되겠지만은 뭐 좀 너무 거칠게 표현하면 일을 잘 안 한다. 여유롭게. 그런 좋은 표현이 있었네요. 왜냐 제가 그 불만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너무 그 장기간 근로를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상이 꾸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에 좀 못 미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난을 받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다른 제재를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호주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평범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워라벨, 그렇죠. 저녁이 있는 삶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지켜지는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떠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거기는 뭐 이게 그러니까 주택들 많으니까 네네. 단독주택들 뭐 예를 뭐 뱀이 나왔다. 그럼 우리나라는 죽이잖아요. 네. 그건 안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다가 산에다 풀어주죠. 그러니까 네.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뭔가 환경이라든지 뭐 여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마트나 이런 데들도 그러니까 상점들도 뭐 어지간한 데는 한 3시면 문을 닫는데요. 아우, 유럽과 진짜 비슷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뭐 하는 얘기가 커피를 아침에 이제 모닝 커피는 아니고 식사 겸 해갖고 뭐 이른바 브런치. 네. 그래서 이제 빵이랑 뭐 해서 커피를 먹는데 커피에 더 드시고 싶으면은 점심 먹고 바로 먹을 수는 있는데 네. 저녁 때는 안 된대요. 문을 닫아서. 문을 닫아서. 네. 그래가지고 호주는 그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한 2015년쯤에 그 대형 마트들이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음. 좀 그 그러니까 영업 시간을 좀 늘려달라라고 네네. 이제 요구를 했었대요. 영업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거는 그 법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일을 못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마트가 문을 못 열잖아요. 대형마트 규제하는 것처럼. 예, 그런 네. 것처럼 그 시간 규제가 있는 건데 늘려달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그 입법 논의까지 되다가 네. 그러면은 네가 물건 그러니까 마트가 영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라는 것도 알겠어. 네네. 뭐 소비자들이 가서 편한 것도 알겠어.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니? 뭐 거기 노동자들은 가족들하고 언제 시간을 보내지? 안 돼. 그런 가치관 때문에 예. 입법 자체가 무산된 거예요? 그렇죠. 와. 그리고 대형마트가 뭐 늦어도 한 9시면 문을 닫고 네네. 그리고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일찍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한 아침 7시 정도 되면 커피숍이 웬만하면 문을 열고 네. 한 오후 3시쯤 되면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이제 그 최저임금이 25,000원이면 네. 굉장히 좀 부담이 비싸죠. 크잖아요. 네, 근데 네. 커피 가격을 보니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한 네네. 5,000원, 4,000원 정도? 그럼 똑같이 보는데 그렇게 많이 주게 되면 힘든 게 있고 그러니까요. 또 거기다 주 38시간이니까 거기에 초과 근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초과 근로가 그 불법인지 아닌지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쪽 법은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굉장히 많이 붙고 거기다가 또 일요일 날, 네. 토요일 날 이럴 때도 하게 되면 또 150%, 뭐 200%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거 부담스러워서라도 일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는 지금 10,000원 또 하면 뭐 진짜 국가가 거의 부도날 것처럼 네네.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럼 25,000원인 나라는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비교해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사업자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사업하기 힘든 국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강하고 네. 문화적으로 일을 추가로 시키거나 많이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뭐 죄악시하는 게 있고 네네. 예를 들어 위에서 뭘 시켰는데 일이 많다. 네. 그러면 그냥 위에 가갖고 상사한테 가서 일이 너무 많은데요? 라고 해요? 내가 왜 나한테 이래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놈의 새끼가 이거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나가. 네. 아니면 저기 뭐 딴 데 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일 너무 많은데 그래? 그럼 일을 좀 분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무 역량이 좀 떨어진다. 네네. 예를 들어서 엑셀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사람 뽑았는데 네. 엑셀을 못하네? 네. 그러면은 거기 관리하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 엑셀을 못하는데요? 거짓말 한 거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뭐
올라가서 인사부나 이런 데 가서 아니 네. 엑셀 할 수 있는 사람을 달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네네. 뭐 바꿔달라 아니면 뭐 어떡하냐? 아니면 갈구냐? 근데 거기서 아 그럼 엑셀 책을 사줘 라고 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야 이게 참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답답하고 네네네. 뭐 제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그런 감정에 좀 공감을 그럴 수 많이 하더라고요. 있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국에 살아봤으니까 네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낯설게 음. 느껴지는데 거기서는 약간 좀 일반화된 분위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게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고민의 핵심 쟁점이 뭐였을까요? 권 기자가 가장 크게 고민했었던 거. 일단은 호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장단점을 이렇게 보면은 네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에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과 네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냐? 네네. 장점이 부각될 거냐? 단점이 부각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데 네네. 가보니까 그 장단점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단점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은 단점은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일자리가 줄어들어가지고 거기가 호주의 실업률이 한 5% 정도로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줄지 않은 거잖아요. 현지에서 느끼시는 분들 얘기로는 네. 저거 아무리 봐도 네. 실업률이 저렇게 낮을 리가 없다. 자기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다. 네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가 우버가 되게 발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버 기사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 그럼 취직이 된 거네요. 그럼 그 취직이 된 걸로 잡히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어. 잡이 없어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 실업률 통계에서 빠진 게 아니겠느냐.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제조 공장, 네네. 뭐 지난번에 박지원 기자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호주의 자동차 공장이 폭스바겐, 도요타, GM 공장이 있었어요. 네네. 다 문 닫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급격한 어떤 그 임금 인상률과 그 높은 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게 됐는데 실제 호주의 제조 공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법인세율도 굉장히 높아요. 네. 우리나라가 한 20% 중반대 정도 되는데 네네. 거기는 30% 이상 되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호주도 뭔가 이게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스타트업들 같은 걸 육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빌딩 하나를 스타트업에게 그 공간으로 내준다거나 네네. 아니면 거기에 정부 지원금을 준다거나 하는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실패한 애들은 남아 있는데, 실패한 애들이 남아 있다고요? 최저임금 때문에? 아닌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지원이 있으니까. 있으니. 네네. 그러니까 실패한 애들은 남아 있는데 네. 성공한 애들은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일자리를 잘 만드는 아이들은 결국 해외로 다시 떠나가게 되고. 그렇죠. 어, 그리고 거기가 또 호주가 영어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국내 고용은 또 안 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은 그 정말 자조적인 표현으로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네. 여기서는 뭐 사업만 하려고 그러면 규제도 많고, 그러니까 규제가 자잘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네네. 뭐 뱀을 갖다 죽이면 안 된다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규제였어요? 네. 문화가 아니라? 그리고 뭐 오. 잔디를 뭐 집 앞에 있는 잔디를 뭐 안 깎으면 안 된다라든지 아. 이런 것도 규제 항목으로 다 나와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도 많고 그 근로 시간도 짧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임금은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다이나믹스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이제 장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은 얘기들 좀 해주세요. 장점은 네. 되게 인간 지향적이라는 거지. 네, 인간이 막 진짜 막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 사람을 갈아 넣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그 인간 중심적이고 저녁에 있는 삶, 가족을 챙기는 삶 이런 것들의 어떤 자아 실현과 개인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회가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소득이 뭐 가구 소득이 한 5만 불 이하다. 그럼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네. 아이를 3명 이상 낳게 되면은 그 뭐 진짜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과연 일을 하기 위해 노는 것인가 놀기 위해 일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 내가 왜 이렇게 빡세게 살아야 되지? 네네. 꼭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어. 라는 고민에 대해서 호주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어떤 개인의 행복과 만족과 운동과 여가 생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을 이렇게 높이고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만약에 이런 식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됐을 때 그럼 나중에 정말 국가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두려움을 갖고 예.
이건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돼라고 하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호주에서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나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건데 여기서 또 이제 반전 들어갑니다. 우리 발칙한 문제가 언제 한번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고민만 던져놓고 나가는 네네.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주 앵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기사도 쓰고 자료 수집도 하고 있다가 이제 이코노미스트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네. 이제 이거를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정말 이게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호주라는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최저임금이 높은 거와 사람들이 사는 것만 제가 보고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호주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구조가 경제가 어. 굉장히 GDP가 큰 나라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 GDP 성장률이 그럼 그렇게 낮으냐? 네. 거기가 2.8% 나옵니다. 잘 성장 엄청 잘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률이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어떤 일이 있는가를 봤더니 호주의 주요 산업이라는 게 광산, 자원. 자원, 네. 뭐 양털 같은 뭐 소고기 네. 이런 1차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원이 워낙 많은 나라기 때문에 그 거기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더라고요. 10명이 있으면 2명이 광석을 캐고 땅을 네. 파고 네. 8명이 그 광석을 캐는 사람한테 커피를 판다. 네. 그게 뭐냐면은 1차 산업에서의 수출이 굉장히 많은 네네. 예를 들면 북유럽의 북해 유전 가까이에 있는 국가라든지 네네. 아니면 중동에 있는 국가라든지 네. 우리가 호주라는 나라를 이렇게 중동처럼 원유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 하는데 그렇죠.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파는 나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네네. 그리고 외화가 들어오는 게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호주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밖에다 파는 거. 그럼 되게 비싸지죠. 그럼 굉장히 비싸서 네, 맞아요. 가격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 1차 자원을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 현지 그 국내에서는 제조업이나 어떤 첨단 산업이나 부가가치를 얹어서 팔 수 있는 산업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임금이 높고 뭐 네네. 그런 거 그러니까 임금이 높고 근로 시간이 짧아서 제조업이나 이런 게 망가졌다라고 볼 문제를 보다 더 큰 틀에서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그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을 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돈을 그냥 그대로 냈뒀을 때 네. 그 광산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의 편중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가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편중된 부를 분배하는 게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금이 높았던 것이었고. 세금도 높고 네. 인건비도 많이 줘야 인건비도 되고 네. 복지도 많이 하고 하는 게 이 1차 산업을 하는 수출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기 때문에 네네. 그 돈을 받아다가 재분배를 하는 게 이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바람직한 경제 시스템이네요. 그게 그렇죠. 더. 그게 이제 호주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 네네. 그게 뭔 얘기였냐면은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수 시장의 어떤 그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좀 그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호주에서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서 그걸 올리는데 우리나라보다 그게 훨씬 심한 거예요. 그렇죠. 구조 자체가. 네네. 그럼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또 다시 해보는 네네.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뭘로 먹고 사는 나라냐?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수출인데. 살죠. 수출인데 네. 그런 파면 돈 벌 수 있는 수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양도 이제 시간 지나면 돈 벌 수 있는 구조긴 하죠. 어떻게 보면 예. 잘하니까. 물론 관리도 해야 되지만. 시간 지나면 돈 벌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잖아요. 수출은 예. 수출인데. 예. 그러니까 수출이 호주는 뭔가 들어오는 거 없이 거기서 나온 거를 캐서 그대로. 밖으로 파는 네.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구조는 원료를 받아와서
사람이 가공을 해서 밖으로 그쵸. 파는 구조예요. 네네. 여기 중간에 사람이 가공을 한다는 거가 네.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그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게 한국은 사람이 중요하다. 네. 사람이 자원이다. 네네. 이 얘기의 의미가 그거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팔 수 있는 자원이 그러네요. 없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갖고 와서 가공하는 사람이 자원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자원의 가격이 높아지면 네.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떨어지죠.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자원이니까 우리는 맨날 근로시간 오래 하고 진짜 근면하다는 게 네. 우리나라가 근면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이 정도 경제 수준까지 못 올라왔을 거라는 게 호주에 가서 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호주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일했다면 네네. 그럼 우리나라는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요. 라고 싶을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에는 사람이라는 게 자원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이 자원인 거고 여기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웠던 얘기잖아요. 사람이 자원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뭐 사람이 그래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왜 나를 이렇게 돼?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자원인 국가이기 때문에 와 그러면 여기서 호주가 그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네. 한국이라는 국가가 최저임금이나 복지를 늘렸을 때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끝내실 거죠. 거기서 끝내는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을 네네. 이제 그 논의를 할 때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 뭐 OECD 평균 중에 우리가 몇이고 네. 뭐 GDP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이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 경쟁 네네. 그리고 순위 네. 우리는 몇 위? 우리는 몇 위? 우리보다 네. GDP가 작은 나라가 왜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많지? 이런 거를 주로 이렇게 보게 네네.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그 국내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호주의 최저임금이 높은데도 시스템이 잘 굴러가지 않냐라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별 상관이 없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과 어떤 그 소득을 올려줘야 돼서 양극화를 줄여야 되는 측면과 이거를 좀 더 국내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게 거기는 뭐 옛날 철광석이나 지금 철광석이나 그냥 철광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공하는 거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팔 수가 없어요. 수출할 수가 그쵸. 없게 되고 네.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국가가 느끼는 어떤 그 임금이라든지 복지의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는 죽어라고 일만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국내에 집중을 하자. 뭐 선진국 사례라든지 뭐 해외사라든지 뭐 누구는 뭐하냐 누구는 뭐하냐 이런 거보다는 좀 우리도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내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어떤 최저임금의 수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향하는 네네. 어떤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 개발 성장이라는 이유로 앞으로만 계속 달려나가는 삶을 살았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 정도 시스템이 됐을 때 아까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반도체가 원유다. 반도체가 원유라고요? 누가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이코노미스트들이 아, 그런 얘기를 그래요? 해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으면 네네. 이게 진짜 원유를 만들어내듯이 만들어서 팔고 그게 들어오고 그런 구조가 한국에서 점점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변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네. 우리의 현재 위치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네네. 야, 우리가 성장을 어느 정도 조금 포기하더라도 좀 우리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복지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재정을 좀 아껴 써야 될 필요가 있어. 아니면은 저성장으로 꺾이고 있으니까 재정을 좀 더 썼으면 좋겠어. 네. 라는 거를 좀 이렇게 글로벌한 관점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맞는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과거의 최저임금은 야 진짜 그거 받고 일하는 게 말이 돼? 진짜 그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쥐어짰던 노동자를 네네. 쥐어짰던 시대의 얘기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더 그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비롯해서 거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 보시면 돼요. 네네. 근로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보육정책, 교육정책, 뭐 복지정책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다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어떤가를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주에 수소 취재하러 갔다가 최저임금으로 지금 썰을 풀고 있는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발칙한 경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